홍기원 감독님과 단편 타이레놀이라는 작품을 찍었었어요. 그때 이제 감독님과 함께 굉장히 좋은 추억들이 많고, 근데 이제 감독님의 데뷔가 언제일지 항상 늘 마음으로 응원했던 1인으로서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너무 좋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님? 네, 말씀하셨던 대로 작품 자체 찍어서 이제 올해 이렇게 오픈 가기 전에 오픈한 것도 너무 좋은데 이거 이제 유한 배우님이 이제 이번에 먼저 이렇게 좀 이번에 이 좋은 기회를 좀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 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근데 이제 이 작품 자체에서도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막 말했어요. 뭐 해줄 수 있는데 역할 없냐 그래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없거든요. 물 역할이잖아요. 물 마시는 애들 진짜로 이제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든 막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좋은 시간 해서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두 분 다 오늘 12월 13일 되게 오랫동안 기억할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감독이 언급해 주셨던 변요한 배우 출연한 단편 타이레놀은 10년 전 겨울에 또 서울독립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했던 작품이기도 하고, 독립 단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전설의 단편 중 하나로 또 오래오래 회자가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보신 분 계실까요, 타이레놀? 네, 타이레놀 좋아하셨던 팬분들한테는 두 분의 투샷이 정말 너무 반가운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대기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변요한 배우님께서 콘크리트 마켓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셨고 또 그 이야기를 우리 또 여러 번에 걸쳐서 들려주실 예정인데, 먼저 감상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10년을 기다렸던 나의 감독 홍기원의 콘크리트 마켓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감독님과 제가 만났던 게 20대죠. 네, 20대에 만났는데 이제 어느덧 30대 후반, 사실 40대가 됐고, 저는 이제 30대 후반이고 이게 나이가 아무래도 성장하다 보면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영화 안에 나오는 어떤 역할들, 그리고 배우들 그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우선 지금 굉장히 연기 잘하고 있고 굉장히 유망주고 정말 대단한, 정말 에너지틱한 후배 배우들이 나와서 그 캐스팅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박수를 쳤고요. 우선 이진 배우가 저보다 선배인가요? 네,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인 배우, 그리고 홍경 배우, 유수빈 배우, 김동희 배우 맞죠? 그 외에 많은 배우분들이 나오셔서 그 배우들의 장점을 얘기하자고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것들은 어떤 이재인 배우의 어떤 굉장히 담담하면서 그 나이에 욕심내지 않고 그냥 오롯이 반듯하게 상대를 바라보고 감정을 느끼는 그런 어떤 배우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기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오롯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또 홍경 배우는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되게 유하게 생겼고 말랑말랑하게 생겼고, 근데 그 안에 폭발적인 어떠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작품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꿈틀꿈틀 거린다는 걸, 그런 것들이 콘크리트 마켓 안에서 잘 보여지지 않았나. 결국 막 폭발한다고 좋은 연기는 아니지만 그런 아슬아슬하게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왕년에 나갔다라는 생각 정도입니다. 홍영 팬분들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수빈 배우는 그 공기를 그 현장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느끼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웅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날카로워 보이기도 하고 적시적게 나타나서 예민하게 즉각적으로 다 반응시키게 연기하는 그런 형태의 마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되게 신기하고 되게
자극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만식 선배님이 제가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스테이크 먹고 파스타 먹고 할 때 굉장히 안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캐스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냥 저한테 촬영 끝나고 나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되게 힐링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었던 홍기영 감독님을 제가 너무 잘 알지만 다른 사람을 만난 기분이 들었어요. 가까워서 편을 들어주고 싶지 않았고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난 기분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파란 하늘을 보고 싶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변요한 배우님께서 정말 양상볼 연기가 되게 돋보였던 콘크리트 마켓의 배우들의 면면을 하나씩 다 짚어주셔서 감독님도 무척 기분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왕년이라고 하셨지만 그 왕년의 변요한 배우님의 에너지는 진짜 그 누구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렬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년 전과 지금의 배우님을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작품들이 겪어오면서 많은 변화들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얻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께 또 한번 추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10년 전 그 타이레놀이라는 작품 속의 캐릭터도 결코 에너지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역할이었거든요. 그 당시 어떻게 캐스팅을 하셨고 또 현장에서 두 분이 어떤 방식으로 호흡을 맞추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한 배우가 이제 학교 같은 학번이에요. 똑같이 군대 갔다 와서 바로 그러니까 뒤늦게 서로 입학을 했고 이제 당연히 학교 영화과 수업을 그러니까 저희 담임하다 보면 이제 스쳤고 근데 당연히 제일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저희 학교 단편에 이제 열심히 출연하고 그래서 저희 타이레를 준비할 때 원래 내용이 약간 좀 취업 준비하고 있고 약간 독립영화 같은 인물에 나오는 전형적인 인물이 사실은 어떤 마약 영화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간극을 하고 싶었는데 요한 배우 당연히 제일 잘하기 때문에 생각을 했지만 사실 처음에는 뭐 이런 말은 좀 그런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합니다. 실제로도 봐도 이렇게 쉽게 말해서 T존도 너무 뚜렷하고 예. 그랬는데 그때 이제 목격자의 밤이랑 이제 또 열심히 또 그 사이에 하고 있어서 봤는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눈을 보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읍소를 하게 돼서 좋은 기회를 얻었고 사실은 저희 촬영해준 또 약간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촬영해준 이재호 촬영 감독님이 또 저희 친한 형님 선배인데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요한 배우 연기 잘해? 그랬더니 그 형이 한마디 했거든요. 야, 곧 떠! 그래가지고 끝까지 믿고 했는데 정말 바로 미생까지 잘 되시고 더더더 10년간 좋은 배우로 헤어지고 좀 기억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타이레놀에서 제가 맡았던 그 역할이 원래 다른 배우였어요. 다른 배우였고 그 친구가 이제 어떤 스케줄 때문에 이제 빵꾸가 나서 제가 대타로 들어갔습니다. 되게 급하게. 네, 아마 흡수를 했다라는 이유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한테 같이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촬영장에서는 늦게 투입된 것만큼 저한테는 모든 작품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간절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아직도 그 현장에 팀들의 얼굴과 그 공기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 이제 촬영 감독님도 그렇고 건영 형도 그렇고 상대 배우도 그렇고 그냥 지금도 종종 봐요. 타이레놀을 보고 싶은 굉장히 친구 같은 작품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그런 정서가 콘크리트 마켓을 찍었을 때 홍기영 감독님이 어떤 마음으로 배우들을 대하고 되게 삐죽삐죽거리거든요. 지금도 계속 삐죽삐죽거리잖아요. 되게 이제 나도 많이 가리시고 하는데 굉장히 용감하게 촬영을 끝마친 것 같고 개봉까지도 성공시킨 것 같아서 또 같이 했던 동료로서 또 친구로서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사실 진짜 10년간 작품을 이제 기획하시면서 이제 제 아까 말했던 타이레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조금 다른 결의 직장인물, 이제 젊은 친구들 나오고 범죄물도 필요한 그런 것들이라서 이제 저한테 맞춰서 제안을 주셨고 이제 대본 초고를 봤을 때 너무 맞아가지고 당연히 했고 사실 그걸 떠나서 마다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제작사 대표님께서 이제 대본을 주셨고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으시겠죠. 타이레놀을 보셨을 거고 많은 필모그래피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감독님이 갖고 계신 어떤 잠재력이나 결을 보셨기 때문에 콘크리트 마켓을 주시지 않으셨나. 그리고 감독님의 어떤 그런 유황 그리고 어떤 현장에서의 배우들과의 어떤 교류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걸 대표님께서 느끼셔서 제 변호사예요? 아니 사실은 아까 전에 이제 캐스팅 비하랑 연결이 된 좀 드립이라서 얘기를 좀 하자면 그 대타로 오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배우분이 있었는데 요한 배우님 연기를 아니, 콘크리트 마켓을 말씀해 연결이 된 거예요. 저도 그것처럼 제가 아니, 조금 전까지 10년 만에 만난 훈훈한 분위기였는데 왜 갑자기 취조실처럼 된 거예요. 우울해서. 여튼간에 저는 콘크리트 마켓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봤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만의 맛이 있지만 제가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원래 이게 시리즈로 나오는데 압축시켜서 이제 개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헐리우드에서 그런 돈들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워킹데드면 영화판으로 압축시켜서 나오기도 하고 이것도 되게 재밌겠다. 하지만 걱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봤고 시리즈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 12월 23일 날 웨이브에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네, 12월 23일에 그 OTT 플랫폼 웨이브를 통해서 7부작이 또 전편이 공개된다고 하니까는 조금 더 디테일한 설정들이나 장면들 궁금하신 분들은 얼마 안 남았어요. 23일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한 배우님 질문에 덧붙여서 제가 감독님께 한 가지 여쭤보자면은 사실은 범죄물이라는 장르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은 디스토피아 재난물로서 감독님이 세계를 구축할 때 그런 비주얼적인 부분들에서도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장르물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서사도 그리고 캐릭터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거를 이루어지게 만드는 공간의 무드를 조성하는 데도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이를테면 프로덕션 디자인 같은 부분들에서 어떤 고민들이 또 많으셨고 어떤 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쓰여진 내용이랑 이제 세트가 한정적이었어요. 이게 애초에 그런 컨셉도 이제 일부러 최대한 모여 있는 곳에서 사람들의 얘기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지루해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같은 공간을 계속 다르게 할까 했을 때 완전히 뭐 다른 로케이션이 내용상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머리를 쓴 건 반대로 좀 가자.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건데 밖에는 재난이니까. 그래서 그 갇혀 있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공간이 계속 반복되면 비주얼이 계속 반복되면 답답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컨셉으로 가고 맨 마지막에 이제 롱샷 나오는 것도 그냥 그것 때문에 아꼈어요. 그래서 약간 보시면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아파트 시장이나 이런 거에 와이드샷을 거의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 있게 갔고 그 자체도 어느 정도 이제 제한된 건데 오히려 이제 그냥 컨셉으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또 맞췄던 거 그런 거에 좀 주요한 게 있었습니다. 촬영 기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아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만식 선배님 역할이 상용 맞나요? 어른도 존재하고 아무리 세상이 망해도 청년도 존재하는데 청년들이 꿈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들을 응원하게 되고 빨리 각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이 베이스로 깔린 그런 것들이 어느 시대와 어느 세계와 어느 세상 닮아 있지 않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또 만들기 위해 만들어라라고 만들어준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배우들이 연기 너무 잘했고요. 각양각색으로. 어떻게 감독님? 아, 네, 좋은 말씀. 그런 뜻이 아니었나요? 영화 보는 개인의 입장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네. 근데 그 요한 배우님 말씀처럼 사실은 영화가 끝나고 나면은 저들이 다 10대였다라는 걸 좀 자각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럼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아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다른 자아를 찾으려고 하는 게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 친구들이 하는 게 콘크리트 마켓을 더 슬프게 만들어주는 어떤 지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안에서 가장 믿음이 가는 인물도 거의 외로운 단독자에 가까운 히로라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어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이 세계 안으로 뛰어들어온 어떤 소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희망을 그래도 버리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홍경 감독님이 콘크리트 마켓 속 황복마켓 안으로 변요한 배우님이라는 큰 배우를 초대할 자리가 없었다고 얘기하셨지만, 요한 배우 입장에서는 저 역할은 나도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신 인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한 인물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인물이 좀 탐나시나요? 정만식 선배님일까요? 제가 이제 다른 배우들의 어떤 그런 순수함을 되게 독보적으로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스파게티와 어떤 스테이크를 다른 식으로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마치 세상을 씹어먹는 듯한 느낌으로 연기하는 어떤 그런 메타포를 갖고 연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솔직히요, 예, 그 홍명 씨 역할도 사실 뭐 한 10년 전, 15년 전이라고 히로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변요한 배우님 팬들은 너무 잘 느끼시겠지만, 변요한이라는 배우는 눈의 배우기도 한데, 눈으로 많은 걸 이야기하는 배우기도 한데, 변요한 배우님 필모그래피에서 범죄물 장르가 적지는 않아요. 그 보이스도 그렇고, 뭐 그녀가 죽었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장르물을 받게 될 때 배우로서 좀 연기에 중점을 두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좀 몰아치는 상황 안에 본인이 존재해야 되는 역할들을 맡게 될 때 요한 배우님께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준비하신지도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라 좀 벗어날 수도 있는데, 장르 영화와 또 장르 영화를 굉장히 선호하고 장르 영화를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물론 멜로 영화도 너무 찍고 싶었지만 다양한 사랑의 유형들이 있고 장르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장르도 또 멜로도, 그러니까 장르라는 자체가 저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하게 캐릭터, 제가 갖고 있는 사람 대 사람으로 부딪히고 싶어서 저를 확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르 영화를 많이 찍게 됐고, 지금도 장르 영화를 찍고 있고, 그 변요한이 장르가 되고 싶고 어느 순간에는 시간이 지나서는 하여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필모그래피들을 떠올려 보니까 뭐 상황도 관계도 피하지 않고 좀 부딪히는 쪽의 캐릭터들을 연기해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좀 전달해 드릴 텐데요. 먼저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남겨주셨는데 이 질문 좀 귀엽네요. C6번 관객분께서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남자 배우들이 수염이 다 깔끔하던데 혹시 의도하신 건지 궁금해요. 매일 아침에 면도한 것처럼 다 깔끔해서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수염에 관련돼서 감독님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시죠? 네. 그 헤어 관련해서는 원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왜 샵을 갔다 온 헤어들이 있냐, 또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이제 남자 머리는 아는데 여자 머리를 잘 몰라서 그 히로 머리가 길어가지고 제가 막 했는데 약간 여성분들 알더라고요. 이렇게 커리 그런 커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분장에 대해서 그냥 저는 질감만 이렇게 막 생각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어색하지 않았던 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아이들이니까 이제 그거가 이제 의도가 됐고, 사실 뭐 시리즈에 잠깐 나오는데 이발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구가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되기 전에 그 홍경 씨가 펌을 하고 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래 펌은 머리를 안 감으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펌이 잘 먹는 사람이 네, 그리고 되게 우리 귀한 이제 세상이 왔고 머리 감을 시간에 이제 마셔야겠죠. 예, 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보기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질문도 A9번에서 감독님께 질문 주신 건데요. 이 영화가 끝났을 때 관객이 꼭 하나만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감정이나 질문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시면서 타이레놀 여러 번 본 작품이고 변요한 배우님 팬입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끝나고 나서 애초에 아까 제일 처음에 작품 맡았을 때 어땠냐 그랬는데, 이게 거래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의 사람 사이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로 메인 스토리를 잡았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야기의 감정으로만 봤을 때는. 저도 좀 관계, 좀 삶에서 관계가 좀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상처도 있는 사람인데, 그냥 이 세상이 무너지기 전에 만약에 사이가 좀 안 좋았던 친구를 만나면 어떨까. 근데 그게 이제 10대한테는 관계가 거의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뭐 엄청난 큰 은유는 아니더라도 그게 그나마 좀 제 가장 연결된 감정이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집중하려고 했고요. 이게 뭐 엄청난 다른 어떤 큰 서사를 위한 큰 메시지를 위해서 애초에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다르고 큰 영화에 너무 이미 많기 때문에 이 아이돌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이들한테 전체 삶이 관계고 그게 무너지는 것 자체가 정말 지진 같을 거라서 그거에 집중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 배우님은 영화관에서 영화 딱 끝났을 때 어떤 질문이나 감정이 관객으로서 남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움직이는 것들, 그들이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희망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른들이 얘기하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말들은 굉장히 소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히로가 워크맨 같은 걸 듣고 테이블 넣고 파란 하늘을 보고 이렇게 말똥말똥하게 모든 것들을 눈에 담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것들을 듣고 싶은 그러니까 이 영화가 결국 나를 좀 많이 깨닫게 하는구나가 그 카세트 테이프와 파란 하늘 마지막 엔딩 씬에서 좀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관객분 질문도 전달 드릴 텐데요. 이 질문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해주신 답변들과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인물들을 어른이 아닌 청소년 나이로 설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뭐 또 비슷하게 연관돼서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왜 통조림이냐 뭐 이런 얘기했을 때 연관되는 건데, 예전에 더 정확한 얘기를 하자면 통조림 자체가 재난 생존 때문에 존재하는 거기도 하지만 재난 무너지기 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기성세대 같은 거고, 그리고 그 어른들이 또 이 세계에서 룰을 만들고 거래의 룰 안에서 애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통조림이나 기성 제품들 자체가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옛날에 만들어진 걸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누군지, 뭐 예를 들면 성정초생도 그렇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잘하는지도 알기도 전에 세상이 무너졌고, 네, 이미 근데 이제 생존하려면 기성의 것들로 거래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자체가 이제 여기
성인을 앞둔 친구들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이 이야기에 제일 적합한 게 아닌가 해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도 좀 귀여운데요. 히로의 이름은 히어로의 발음처럼 지으신 거냐라는 질문도 있어요. 예, 이거 장명은 제가 한 건 아닌데 작가님한테 저도 이제 여쭤봤는데 맞다고. 네.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사실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이재인 배우님의 연기가 진짜 발군이잖아요. 올해 하이파이브라는 작품에서도 굉장한 연기를 보여주셨고 이 작품에서도 이 극을 끌고 나가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되게 대단한 성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요한 배우님 아까 여러 배우님들의 장점들을 언급해 주셨지만 특히 몸을 쓰는 이재인 배우님 보고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순간들에서 특히 좀 약간 감탄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그 이제 식탁에 앉아서 그 이제 정만식 선배님 상용과 같이 이제 식사를 마시려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눈빛이 그 떨림이 어떠한 두려움과 용기와 자기가 해야겠다는 어떤 책임감과 그러니까 다양한 눈빛을 갖고 있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 또 그런 눈빛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 그냥 그를 끌고 가는 그 친구의 에너지가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서 어떤 메시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로 관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를 명확하게 하는 굉장히 현명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 촬영할 때 저희는 실제로 고등학생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주로 나누셨을까요? 작품 외적인 것,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적으로 포함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정말로 이제 실감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제인 배우의 주인공의 나이가 이렇게 이제 젊은 친구라는 거를 알았을 때 그때 진짜로 딱 고2였어요. 그래가지고 좀이라도 친해지려고 이제 게임 얘기하고 뭐 그런 거 계속 막 아이돌 얘기하고 그런 거 이제 그런 걸로 계속 친해지려고 그 나이대 맞추려고 이제 어설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타이레놀 현장에서 두 분은 어떤 이야기 나누시면서 시간을 보내셨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할게. 저는 그렇게 요한 배우가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거의 동의하고 흡수하고. 어떤 컨셉이에요 오늘?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작품을 되게 열정적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신에 집중했던 것 같고 그때 제가 보고 꿈꿔왔던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영감을 많이 받고 그런 현장에 가고 싶다. 하지만 이 현장은 그 현장과 다르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촬영을 임했던 것 같고 그 이상의 열정을 보여줬던 게 사실 감독님의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잊혀지지 않는 작품이고 또 콘크리트 마켓을 또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기대되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 이야기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응원하게 되고 네. 관객분에게 이제 마이크 좀 넘길까요? 네, 저희가 마이크를 오늘 못 넘겨서 제가 갖다 지금 드릴게요. 그 오픈 채팅방에 있는 거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삼국지 얘기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삼국지의 여포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는데 삼국지에서 영감을 받은 부분이 더 있으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뭐 그때도 얘기했던 대로 삼국지를 쓴 거는 철민이라는 캐릭터 여기서 이제 애들 중에 걔도 좀 제일 나쁜 일을 하고 이제 매력적인 친구고 자신감이 있는데 이게 얘도 사실 좀 애인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그 삼국지 하나에 빠져 있었고 그걸로 계속 어떤 얘기를 하는 거면 좋지 않을까 했고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잘 반영이 돼가지고 사용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 질문은 요한 배우님이 아주 오랜 팬분께서 남겨주신 것 같아요. F2번 좌석번호신데요. 영화 잘 봤습니다. 변요한 배우의 필모를 따라갔다가 타이레놀을 챙겨봤던 사람입니다. 타이레놀에서도 청년들의 불안을 잘 다뤘고 이번 작품에서도 다 쓰러져가는 세계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청년들의 생존 의지로 읽혔습니다.
10년 사이에 세상은 바뀐 게 많지만 또 여전한 것들도 많은 것 같은데 감독과 요한 배우님께 지난 10년은 어땠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어떤 분이 먼저 대답해 주실까요? 지난 10년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그 정말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뭐 다들 그렇지만 새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고 네, 계속 시나리오 쓰고 그냥 버티고 그냥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다이어를 찍을 때도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취업 준비생 생각해서 그거를 했던 건데 그 상태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끝난 줄 알았지만 계속 길어지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이어랑 비슷하게 10년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 배우님께도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데 10년 전에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청년의 불안 아니면은 약간 설렘과 떨림 이런 감정들을 가진 캐릭터들을 더 많이 연기하셨었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고서는 훨씬 더 좀 어른의 역할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럴 때 좀 느끼는 것들도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선 그 나이에 맞게 결국에 캐스팅이 되는 것 같고 어떤 영화나 매체 어떤 작품을 만났을 때 그 20대면 20대, 10대면 10대, 30대면 30대 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연기를 솔직하게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고 하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나왔고 또 그 안에 정말 훌륭한 배우분들을 많이 만났고 감독님들도 또 많이 만났고 너무 많은 카메라 앞에서 많이 서보기도 했고 제가 너무 모든 면에서 많이 알아가고 굉장히 똑똑해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독이고 딜레마가 된다는 것을 점차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마켓을 보면서 이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제가 더 영감을 받고 감동했던 거는 연기를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저 현장에서요, 저 나이대에 맞게 젊은 청년의 감정에 맞게 오롯이 집중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다른 에너지를 헛된 에너지를 쓰지 않고 저는 가끔 쓰거든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생겨버려서 어떻게 하면 그런 노하우를 지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저한테 좀 쾌답을 준 작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어떤 순수함. 아까 전에 이재인 배우가 10대 때 히로 역할을 했다라고 했는데 주인공으로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그렇게 표현한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걸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 그리고 훌륭했다는 말 전하고 싶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10년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요한 배우님께 분명한 환기가 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자리는 변요한 배우님 전작들 거의 다 보신 팬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10년, 한 11년 정도 전에 변요한 배우님을 세상에 아주 잘 널리 알려준 소셜포비아라는 작품 생각해보면 그때 요한 배우님도 이재인 배우님과 다를 것 없는 아주 생생하고 싱그러운 그런 눈빛에 떨림을 가지고 있었던 배우였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10년 동안 잘 익어 오셨잖아요. 아마 팬분들이 그리고 관객분이 더 궁금해하는 거는 감독님도 요한 배우님한테도 앞으로의 10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신 질문을 덧붙여서 10년 후에는 어떤 영화 위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지도 큰 계획들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감독님 어떠세요? 요한 배우한테 질문하는 것 같았는데 저한테. 네, 두 분께 다. 네, 이제 뭐 진짜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옛날만큼 영화 직접 하지는 않지만 저도 지난 코로나 이후로 다들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처음 겪어보는 것들이 대사도 아주 많이 생겨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살지 뭐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그러니까 뭔 바뀌더라도 내가 해왔던 건 이 영화 계속 그냥 하는 거가 그냥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근 한 2년 안에 마음이 좀 정해져서 그냥 심플하게
그냥 재밌는 하고 싶은 내가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겼을 때 계속 그 얘기 열심히 하고 요한 배우랑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3일에 그 전편이 공개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장편 데뷔작을 통해서 스크린에서 관객분들을 만나는 경험이 홍기영 감독님께 되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빠른 시간 안에 감독님의 새로운 차기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배우님의 10년도 어떻게 그림 그리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선 제가 만나는 작품에 충실하게 임하고 싶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는 너무 겸손한 것 같아. 큰 힘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저한테는 목표고 그게 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인 것 같아서 좀 좋은 작품으로 좀 일조하고 싶습니다. 예. 차기작들이 또 많으니까 저희가 잘 기다리면 스크린 통해서 윤여한 배우님의 새로운 얼굴들을 계속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차기작 소식이 좀 있을까요, 유한 배우님? 저는 우선 파반드라는 작품이 이제 개봉을 하고 경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뭐 경주를 하신다. 경주에 갔다가 이제 여행을 하고 좀 힐링을 하고 와서 와야 될 것 같고 큰일 날 뻔했네. 지금 타짜 4를 이제 찍고 있고요. 거의 이제 한 해외 촬영 빼고 한 3분의 2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 주신 작품들 딱 들어도 장르도 다 다르고 아마 맡은 역할도 다 다를 거고 새로움이 끝없이 나올 예정이니까는 우리 변요한 배우님의 앞으로의 작품들 그리고 더 새롭게 만나게 될 그 미래에도 팬분들 많은 응원과 기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10년 전에 단편으로 만났던 감독과 배우를 개봉 관객과에 대해서 만나는 일이 되게 드물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여전히 또 끊임없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로 교류해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자리였기도 하고 그리고 감독님의 요한 배우에 대한 애정 그리고 요한 배우님의 감독님에 대한 애정도 같이 느낄 수 있었던 자리인 것 같아요. 이제 23일에 웨이브 통해서 콘크리트 마켓 전편을 보실 텐데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또 감독님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은 관객분들 영화 버전과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조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른 층에 있는 이제 다양한 캐릭터들, 뭐 김국희 배우 포함해서 그다음에 초면 패거리들 뭐 등등등 이 분들의 얘기들이 좀 더 가늠할 수 있게, 더 이해할 수 있게 조금씩 다 다뤄졌고요. 그게 어떻게 더 잘 엮이는지 아마 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벼운 질문인데요. 각 배역들이 살고 있는 집 호수에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고도 하셨어요. 그 숫자 자체에는 의미가 없었고 층은 있었습니다. 이제 이 1층에 살고 있는 이 히로부터 이제 올라가야 되는 단선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뭐 다들 얘기하지만 이제 왜 그 엘리베이터 없는데 저기 힘든데 이제 두목이 사느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남의 생각에도 두목 1층 사는 게 뭔가 느낌이 안 나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계층별로 좀 많이 구성을 했어요. 지금 관객분들이 주신 여러 가지 질문도 감독님과 또 요한 배우님께 전달 드렸는데요. 혹시 요한 배우님 오늘 감독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 중에 못 드렸던 질문이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작품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 몇 가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영화 시나리오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될지 뭐 몇 개 있는데 저는 이제 블랙 코미디를 좀 사실 진짜로 좋아해서 좀 풍자하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다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변요한 배우님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아예 전 항상 퍼스트 이제 하고 항상 얘기 서로 뭐 각자 먼저 보여주고 서로가
저거 한 거지. 본 적은 없는데 응원은 받았는데 본 적은 없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계약서가 오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좀 기다리면 홍기영 감독님의 신작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 먼저 콘크리트 마켓 7부작 꼼꼼하게 봐주시면 또 다른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숨겨져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또 채팅방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겨주셨는데 긴 질문 같은 경우에 감독님 또 따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두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이랑 요한 배우님께서 이 작품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비슷하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캐릭터가 어떤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솔직하게 내가 저 재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랑 가장 비슷한 행동을 할 것 같다. 요한 배우님부터 여쭤볼까요?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감독님부터. 안돼 이렇게 생각도 있어. 저는 그냥 거기서 그냥 침대 밑에 있을게요. 누군가 기다릴게요, 그냥. 아마 엄태하 감독님 계속 죽고 싶다는 얘기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결인 것 같은데, 네, 힘들 것 같아요. 네, 저는 침대 밑에 있을게요. 그렇다면은 통조림만 먹는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쉬워도 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난감한 상황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겠지라고 사실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발 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상현이 될 수도 있고 또 민철이 될 수도 있고 또 태진이 될 수가 있고 히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모두가 그런 인격체들이 다 합쳐진 게 결국에 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예 모르겠습니다. 침대에 있고 싶어요. 근데 영화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통조림만 그렇게 햄 통조림만 먹는다는 통조림이 되고 싶어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만식 배우님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먹는 삶이라는 게 저렇게 대단한 권력이구나. 감독님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전에도 말했는데 전 좀 사람을 좋아하고 잘 믿고 좋아하는 그걸 좋아해서 믿고 따르는 것 자체를 이제 태진이 밑에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요한 배우가 나쁜 짓을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철민 캐릭터 같은 좀 그러니까 자기 팀 잘 꾸리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조직도 잘 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좀 내심은 좀 여린 게 있어서 배신도 당하고 그런. 네, 감독님 그 캐릭터에 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근석이요, 근석이 되고 싶어요. 예, 가장 큰 이유는 말하지 않고 예,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어떻게 홍기영 감독님이 새로 써나갈 이야기 안에서 변요한 배우님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 그 후기들 찾아보니까 콘크리트 마켓 정식이란 게 있더라고요. 파스타랑 스테이크를 먹는 통조림을 멀리하고 뭔가 배에 기름칠을 하는 그런 정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좀 이따가 저녁 식사하실 시간인데 저녁 식사 맛있게 챙겨 드시고요. 아마 그 전편이 공개가 되면 더 나눌 이야기들이 많아질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새로운 캐릭터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은 얘기를 많이 못 나눴지만 세이와 또 히로 간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얘기들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요한 배우님의 끝인사를 청해드려야 될 텐데요. 아마 이렇게 연말에 또 만나서 관객분들과 함께 보내는 자리가 분한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기억될 것 그 같고요. 마지막 인사는 듣고 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희 관계자분이구나. 네, 관계자분들이세요. 관계자분들이셔서 이제 세팅을 하러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어떤 분께서 관객분들한테 인사해 주실까요? 이제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은
오늘도 정말 이제 잊을 수 없는 날일 것 같아요. 진짜 생각을 해봤는데 전작 항상 같이 있지만은 이렇게 작품도 그렇고 이제 이런 특성이 없었는데 근데 거기다가 제 작품으로 이제 팬분들이랑 같이 이거가 특히 영화관이라는 곳에서 있는다는 자체가 오늘 너무 생각보다 정말로 좀 소중하고 감동적일 것 같고요. 기억에 계속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인사처럼 한마디 하자면 유한 배우 오늘 이렇게 정말로 귀한 시간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작품을 위해서 이제 주셨는데 오늘 저도 맨날 보는데 또 이러면 좀 그런데 얼평을 좀 하자면 너무 잘 생겨가지고 형이 날 월평을 왜요? 아시잖아요. 저기 좀 잘생기고 그런 것만 좋아해가지고 나 아는데도 이게 깜짝 놀란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아까 10년 그 얘기했는데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옛날엔 진짜 소년으로 잘생겼고 중간엔 또 그렇게 잘생겼고 어른을 좀 가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로 완전 새로운 데뷔처럼 이제 원래 그 10년 20년 하신 형들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40대 되면은 또 옛날만큼의 매력이 또 다르긴 하지만 좀 그렇긴 한데 더 남성적으로도 그렇고 또 다른 매력이 막 보여가지고 또 새로운 왜 그 말씀 하늘을 보면서 하세요? 옆을 보면서 하셔야지. 예, 우선 너무 감사하고요. 빛이 나서 오늘 비 오고 주말이고 이른 오후에 콘크리트 마켓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립니다. 물론 어떻게 또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GV가 좀 더 도움이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 같이 좀 의미를 느끼면서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2월 며칠이요? 23일날 이제 어디요? 마이크 들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웨이브입니다. 예, 웨이브에서 이제 전편 공개되니까 또 층층마다 이제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인물들의 감정과 또 이제 영화의 어떤 드라마의 어떤 묘미 이런 것들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비 오는데 조심하시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근데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다가 말씀을 못 끝내셔서 아닙니다. 계속 아름다울 것 같아서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얘기.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마지막에 감독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자리해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주 따뜻한 우정을 보여주신 홍기영 감독님과 변영환 배우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외부에서도 7부작이 방영이 될 테지만요. 극장에서도 콘크리트 마켓에서 상영은 계속됩니다. 주변에 이 작품 스크린으로 꼭 확인하라고 이야기들 많이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남은 연말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